서울은 정원호 구청장이 어저께 확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도 어떤 결선은 갈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예상을 하셨는데 예상을 뛰어넘어서 아예 그냥 결선 없이 그냥 확정이 돼버렸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권 소장님?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역시 민주당은 인물보다는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검증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본선에 갔을 때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좀 더 우세할 수밖에 없는 행정 능력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그렇다 이재명의 그러니까 이재명의 서울시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재명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소통도 잘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원호 후보가 어떤 게 그렇게 유능할까 서울시장으로서 잘 맞을까 네. 봤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정원호 서울시장 캠프가 대형 캠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구청장 했던 분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요직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정원호를 호위하고 있다 보니 결국에는 그 조직으로 이긴 거지. 결국에 서울시장은 이렇게 이재명 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원호 후보가 이제는 이제 민주당 공식 후보가 됐으니까요. 후보가 상당히 많은 의혹들도 있었었고 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여론조사 공표한 거, 약간 왜곡해서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고발이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미스터 칸쿤으로 들었던 만큼 칸쿤 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뭐 해명도 들어보고 직접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내용을 들어봤지만 내용을 어떻게 좀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좀 이해가 되도록 말씀하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 대변인? 아니 방금 되게 점잖게 얘기하신 거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을 했죠. 아니 경유한다 그랬더니 보니까 2박 3일가 있었고 하루 일정 아예 통으로 놀았던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갔더니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보고에는 무슨 평가 회의를 하셨대요. 평가 회의 했었다는데 같은 사람들 같이 갔던 다른 맞아요. 이제 의원들 보면 해변가 가시고 박물관 가시고 그러니까 외유성으로 이렇게 국민 나라 돈으로 놀고 오는 거 우리나라에 좀 만연한 안 좋은 악습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죄송합니다 남들 다 하길래 그냥 저도 좀 나이브하게 좀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 없겠습니다. 이러면 또 차라리 몰라. 근데 나 경유한 거였다. 나 거기가 평가 회의했다. 근데 네. 따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외유 논란도 있고 뭐 채용 논란도 있고 뭐 쪼개기 수의 계약 논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런 건데 그 대응하시는 걸 보면요. 이분 행정적으로 정말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처음에 사실 정원호라는 분을 아무도 몰랐어요. 네. 아무도 몰랐다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딱 점지를 해주면서 갑자기 인지도가 팍 올랐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미지를 메이킹을 했냐면 이 사람이 뭐 행정의 왕이다, 뭐 성동의 왕이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을 잘하기는 뭘 잘해. 이번에 그 여론조사 관련된 거 논란 터진 것도 저는 그거 무조건 유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들이 재가공해서 내면 안 된다라는 거는 선거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분이 3선을 하신 분이에요. 네. 선거 사무를 3번 치러본 사람이 이거 하나 체크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서울시라고 하는 큰 조직을 맡게 되면 얼마나 빵꾸가 많이 나고 얼마나 스크래치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미지 정치 좋죠. 이미지 컨설팅 해주는 거 좋죠. 근데 안 되는 사람한테 해줘봐야 검증 들어가면 바로 술술술 새버린다. 그래서 저는 나름 그래도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민주주의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봤어요. 아무리 이미지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껍질 가죽 예쁘게 해가지고 하려고 해봐야 선거 국면에 되면 결국 다 본 모습 나오게 돼 있고 밑바닥 드러나게 돼 있다. 지금 이 웬만한 게 공직선거법 그 여론조사 이미지 빼고는 다 제보로 이루어진 건데 결국 정원호 구청장이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보가 더 빗받칠 거예요. 그 제보는 보통 성동구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제보를 하거나 성동구 안에 있는 관계자들이 한 건데 아니 나는 저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저 사람이 성동구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뭐 칸쿤도 가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도 쪼개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그럼 서울시로 가게 되면 성동구에 540억을 8개 업체로 나눠진 수의계약이 서울시로 가게 되면 이거 5조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2,800만 원 들여서 칸쿤 갔다 왔는데 28억 들어가지고 전 세계 여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더 제보가 빗발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본인들 홍보 SNS에서 다 내렸어요. 본인들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문제 없습니다 했는데 그 선거 관련된 정원호를 홍보하는 그런 페이지에서 그 여론조사 그거를 다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게 내린 거면 문제가 없으면 왜 내렸겠나. 막 문제가 있으니까 내린 거고. 그럼 앞으로 정원호 캠프에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냐. 가장 팁을 하나 주시나요? 팁을 드리는 겁니다. 셰프로서. 예. 가장 최근에 방송 나가서 또 하나 사고 쳤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 사고 친 거예요. 그쵸. 박원순과 오세훈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광역단체장이 네. 대권을 꿈꾸면 네. 그 광역단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네. 이거 이재명 도지사 때 얘기거든요. 네.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 꿈꾸니까 대북송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북한에 돈 보내고 네. 도지사가 이런 네. 얘기인데 그래서 정원호 캠프에서는 이제 언론 노출 최소화. 안 다니는 거야. 적어도 이런 출연을 안 합니다. 네. 요즘에 선거운동 방식 중에 가장 그 활발한 게 이러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그렇죠. 건데 이제는 웬만하면 출연 안 하는 거고 뭐 청년들의 작은 유튜브라도 출연 안 하고 네. 그냥 사람 오프라인을 만나던가 행사 가서 백브리핑 없이 연설만 하던가 뭐 이 정도까지 선거운동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TV 토론에서는 작전이 무조건 답변 시간 끌기. 오세훈 시장이 딱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그건 말이죠. 이러면서 시작하는 천천히 하는 거야. 벌써 오세훈 시장이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오세훈 시장 죄송하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오세훈, 윤희숙, 박주민 그 의원님, 박주민이 아니라 박수민 의원. 저도 말실수 많이 하네요. 말을 그래서 말실수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박수민 그 후보님들 포함해서 TV 토론에서 정원호 구청장은 무조건 시간 끄는 걸로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선거 준비 다 하셨겠지만 네. 결국 TV 토론에 카운트 파트너 앉혀놓고 준비하잖아요. 네. 그리고 예상 질문 쫙 뽑고 네. 요즘 예상 질문 챗 GPT나 AI로 다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쫙 뽑고 질문했을 때 정원호 구청장이 딱 대답하려고 하면 후보님 한 템포 쉬고 대답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시간 끌게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정원호 후보가 저는 조금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박원순 뭐 오세훈, 오세훈 네. 그뭐 대권 도전 발언한 것도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 그 사람들은 차기 대권에 어찌 보면 네, 그 네. 대권 후보군으로 우리가 자동 편입이 되잖아요. 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근데 스스로를 너무 작은 사람으로 너무 이렇게 한계를 지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그 캠프에서의 올바른 어떤 포지셔닝인지 좀 그렇긴 캠프가 해요. 130명이 모였다는 거는 네. 이미 대선 캠프만큼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그 사람들 상당수가 네. 야 서울시장 한번 하고 네. 다음에 이재명 그 정권 말기 되면 그러면 같이 가는 거다 라고 해서 그렇게 모였는데 아마 캠프 90점은 약해졌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되게 좋아했겠죠. 네. 지금 나도 대권을 꿈꾼다 그러면 아직 정권 1년도 안 지났는데 거의 처음으로 출마 선언한 퍼스트 펭귄이 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실 눈치 봐가지고 그런 얘기 못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니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나 서울시장이 누가 됐던거나 지금 임기가 똑같이 끝나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대통령과 지금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임기가 2030년에 똑같이 끝납니다. 거의 비슷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지방자치단체장은 6월 30일 날 아마 끝나는 걸로 돼 있을 것이고 왜냐면 7월 1일부터인가 보통 새로 네. 시작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가 5월 달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5월에 하니까 그러니까 3월 대선인가요? 그러면 거의 임기 비슷하게 다 마무리가 네.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뭐 그 당시에 서울시장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분명히 대권 후보군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연임 안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 답을 안 했어요. 네, 답을 안 했어. 본인 네, 말씀은 네. 안 하시고 계시긴 한데 현재 우리 현행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저는 그 법 왜곡죄, 사심죄 이런 네. 게 다 우리 법률 체계에서는 불가능해라고 네. 했던 건데 지금 다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청 없애겠다. 우리 현행 법 체계에서 헌법 체계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도 있어 불가능했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모르는 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언론에다가 네. 아니, 개헌 저지선이 있는 한 뭐 네. 개헌이 통과될 리가 있겠냐라고 네. 했는데 그럼 개헌 저지선 무너지면 네. 지금 뭐 김용태, 뭐 한지아 이런 사람들 다른 목소리 내고 있는데 네. 몇 명만 더 넘어가면 네.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서 개헌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연임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충분히 작업이 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이재명 정권이 되고 나서 이제 1년 좀 됐어요. 근데 그렇죠. 그 1년 동안 제가 정말 머릿속에 많이 떠올랐던 말이 뭐냐면 와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구나. 진짜. 내가 상상력이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줘요. 우리 상상은 하지 실행을 안 하는 거지.
우리 다 상상은 많이 하잖아요. 그걸 실행을 안 하는 거지. 그걸 누가 실행해? 아니 그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하잖아. 상상하지 맞아. 않잖아. 법을 지키고. 네. 맞아. 그래가지고 이런 상상력을 뛰어넘는 모습에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 연임이라는 게 이 단임제를 어떻게 가져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우리 국민들이 쏟고 우리 시민들이 지켜낸 건데 하겠어 하는데 네. 할 것 같아. 아니 러시아랑 중국 봐요. 푸틴이 대통령 2번 하고 블라디미르 총리하고 다시 대통령 했잖아요. 네. 이때 다 전 세계에서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했잖아요. 네. 그 시진핑이 중국은 역대 뭐 후진타오도 있고 역대 맞아요. 중국에 있는 주석들은 2년씩만 다 중임만 했는데 네. 중임만 했는데 여기서 시진핑은 지금 3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예 국가에 대한 그 공산당 규칙을 뜯어 고쳐가지고 거의 영원히 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도 이게 말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진짜 이게 말이 돼라는 그러한 상상력에 아예 안 할 거야라고 이제는 생각 못하는 생각이 왔습니다. 저 네. 그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할 말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저는 정원호 후보가 이렇게 자꾸 실수하는 게 왜일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실수들이잖아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선거를 처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3번이나 했고 이제 4번째인데 왜 이럴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정원호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임종석의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재명과 연결점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에 나오기 위해서 뭔가 이재명 정부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이제 뭐가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면 네. 그럼 이제 그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임종석이요 원래 그 성동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일 때 공천을 안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친문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호란 사람이 임종석의 사람임에도 이재명이 픽을 했었던 이유는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래 모시고 정황 의심. 이제 연락해도 그러니까 의심이 이거는 모든 정황 그냥 의심. 이거 모든 건 다 시나리오예요. 뭐가 있고 거래 뭐 정황 의심. 이런 게 아니고. 개인 정황 의심.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서울시장이 된 거라면 저는 정말 더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해야지. 이제 남이 이제 등 떠밀듯이 해가지고 한 거. 그리고 지금 또 처음에 성동구청장을 했을 때도 임종석의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고 네. 이번에도 이재명의 픽으로 이 리틀 이재명으로 또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본인의 색깔보다는 앞으로 이제 누군가를 등에 업지 않고서는 정치를 하긴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동안 이제 좌파 정권이 했던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뭐 이제 보수 정권이 했던 서울시장이나 본인의 색깔 없이 가다 보면 이거는 엉망진창 뭐 검은색 서울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빨리 국민의힘도 빨리 정해지면 좋겠고 지금 빨리 다음 주가 돼야지 서울시장이 이제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경기지사는 지금 민주당은 추미애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이걸 보고 강성 지지층 결집 소위 말하는 뭐 개딸 강성 지지층이 결집력은 확인이 됐는데 중도 확장성이나 행정 준비는 뭐 안 돼 있다라는 평가가 주된 평가였어요. 그걸 우리가 뭐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경기도지사가 경선 토론회를 봤는데 너무 부족한 어떤 답변 태도를 보여서 그걸 다 봐버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남은 기간 한 50 며칠 남았는데 이게 채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한 파악이 일단 전혀 안 돼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저는 반대로 저 캠프는 뭔 똥배짱으로 저렇게 했지? 왜냐면 우리 다 캠프에서 일해봤잖아. 그래 특히 저는 이제 토론 준비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럼 네. 진짜 준비 열심히 해요. 네, 네. 다른 데도 아니고 경기지사인데 네. 추미애인데 준비 네. 안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했는데 후보가 안 한 거가 아니고서는 말이 안 돼. 네. 모르겠어요. 진짜 뭐 무능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세상에 무능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 캠프 내부 인원분들이 그러니까 뭐 본인께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명박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에 그 서울시장하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네. 청계천 행사를 하면서 네. 이제 대담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그 보좌진들이 엄청난 자료 준비를 많이 했다는 아,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거를 아. 막 몇 날 며칠 해가지고 들었는데 네.
필요 없다. 예. 다 안다. 아, 그래갖고 그냥 알겠지. 예, 알겠지. 가셔가지고 네. 그냥 자기 아는 걸로 시나리오도 없이 그냥 술술술술 얘기를 하셨다는 아, 거예요. 되게 이준석 대표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머릿속에 있었으면 네. 사실은 뭐 보좌진들이 뭘 이걸 준비해주건 안 해주건 네. 추미애 의원 어떤 사람입니까? 네.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법사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저는 보여지는 수순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도 민주당이 경기도지사로 픽을 했다? 네. 그거 한준호 의원이 못 이겼다? 음. 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저는 뭐 한준호 의원도 경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 생각은 안 하고요. 김동연 지사는 확실히 많이 알겠죠. 근데 아무래도. 김동연 지사가 그렇죠. 안 낸 것에 대해서 경기도민 민주당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이건 앞으로 아까 그 우리 앵커님 질문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일정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우상호를 예를 들자면 네.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자는 네. 서울에서 50몇 년 살다가 이제 강원도 내려왔잖아요. 네. 일정을 하루에 한 개 잡던가 아니면 아예 안 잡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 후보인데 일정이 없는 날이 있어. 아. 혹은 아니면 하루에 하나, 네. 혹은 하루에 많아봤자 2개.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네. 나머지 시간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횡성을 갔어. 네. 횡성 모빌리티 산업 이러는데 횡성이 왜 모빌리티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제 가서 인제 용대리에 있는 무슨 뭐 황태 이런 거 인제가 왜 황태지? 그러니까 네. 이거를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정을 아예 안 잡고 네. 이러한 공부가 안 돼 있는 후보들은 그 일정을 안 잡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네. 추미애의 일정을 한번 잘 보세요. 네. 만약에 일정이 하루에 하나 경기도 돌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루에 16개도 다닐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루에 하나 잡았다, 하루에 2개 잡았다 이러면 나머지 시간 공부한다는 거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 네.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한 1년 정도 공부 더 시켜야 돼요. 아. 그 공무원들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네. 국장, 과장, 실장들이 보고 올렸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준수 후보가 네. 자기가 만약에 대구시장이 되면 1년 동안은 월급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아. 했더라고요. 공부하겠다. 대구 시정에 대해서 자기가 아. 공부하는 시간이 아. 1년 정도는 필요하니까 자기는 그때는 안 받겠다. 아. 하지만 그럼 1년 1년 뒤에 동안은 1년 동안은 열심히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난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추미애 후보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네. 지금 아니 뭐 같이 시험 볼 사람이 있어야죠. 아. 시험 볼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이요? 네. 네. 양양자 의원이 굉장히 최고위에서 세게 비판했잖아요. 네. 뭐 패배주의 어쩌고 했는데 네. 만약에 양양자 의원이 네. 충북에 추가 열어서 김수민을 받았을 때 네. 서울에 추가를 열어가지고 뭐 박수민을 받았을 때 이때도 이렇게 비판했다? 네. 그러면 아예 진정성 있네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세게 비판 안 하고 나한테 들이닥치니까 이제 와서 막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이 저는 탐탁치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상대 후보자가 추미애가 됐으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 꿈틀꿈틀 거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주말 사이에 많이 돌릴 겁니다. 예. 아니 돌리면 뭐 합니까?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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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나오시겠죠.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은 일단 불출마를 확고하게 네. 얘기를 하고 계시고. 네. 아니 이제 추미애 의원이 당선됐을 때 사람들이 유승민 어디가 있지 봤더니 아. 60일 전에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주소 이전이 안 돼 있어서 일단 뭐 설득해 볼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고. 천상 지금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 중에 일단 나오셔야 되는데. 그 지금 국민의힘 네. 공간위가 돌아가는 이제까지의 경험칙을 보면 네. 추가 공모를 연다는 거는 네. 누가 지원할 사람이 있으니까 여는 거예요. 아. 네, 뭐 있으니까 여는 거고. 네. 근데 저도 이게 너무나 그냥 찌라시 밖으로 도는 거여서 이걸 우리 그 정통 시사방송 흑백 여의도에서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네. 뭐 기업인 출신에 네. 뭐 엔지니어 출신에 네. 뭐 누구를 물색하고 있다 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번 주 초에 월요일인가 아니면 일요일날 그 찌라시 도는 걸 한번 봤습니다. 아니 저는 양영자 의원이 약간 되게 좋아하네 국민. 아니 양영자 의원이 약간 화난 것도 이해가 돼. 네. 더 나지. 엔지니어에 네, 아, 맞네. 반도체 출신에 경기도에 자기 경기도에 잘 살고 있고. 양현재 의원인가? 그럼 추가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데 딱 맞네. 지금 준비 네. 다 되셨는데. 그러게. 아니 그러니까 네. 본인의 스펙에 맞는 사람을 네. 이렇게 구한다고 하면서 왜 어디 저는 딴 뭐 데서 늘상 구하고 얘기했지만 원칙을 어기는 거는 안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추가 공모 여는 것 자체는 제가 네. 늘상 비판을 해왔고 네. 비판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조만간에 그러니까 왜 그럼 일요일까지 받냐? 네. 그 이른바 김영한 충북도지사의 가처분 결정문에 아. 야 3일은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고를 원래는 하루 이틀하고 받는 게 아니라 네. 3, 4일 정도 폭넓게 공고를 해서 네. 일요일까지 받으니까 이번 주까지 받으니까 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며칠 전에 우리 그 이준석 대표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 여기 우리 흑백여의도에서 거의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개혁신당 제가 여쭤보니까 경기도지사 네. 후보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경기도에 대한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냐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만 방해 안 하면 해볼 만하다 이 얘기하셨거든요. 실제로 저희 내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추미애 의원으로 딱 결정이 되고 나서 딱 네. 환호성이 터졌죠. 이러면 될 수도 있다. 해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뭐 아직 뭐 확정된 게 없으니까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음. 얘기하신 대로 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대로 간다면은 동탄 모델 재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동탄 모델도 뭐냐면 경쟁력 있는 후보가 네. 상대적으로 약세인 국힘 후보를 누르고 2위로 치고 올라간 다음에 네. 거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1위까지 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뭐 양양자 의원님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약세 후보잖아요. 네. 근데 약세 후보가 나와 있고 또 추미애 의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분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다는 거는 장점도 있겠지만 쌓여 있는 안 좋은 여러 가지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빨리 저는 양양자 의원님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예? TV 토론에서 언제까지 밀어줄 거야? 누굴 빨리 누굴 후보로 확정하란 말이야. 아니 좀뭐 강원도 사람이고요. 저는 적어도 그 TV 토론에서 탈영병 얘기 다시 한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죠. 너무 흐지부지됐어요. 아. 왜냐면 뭔가 맞아요. 매듭을 안 짓고 네. 정확한 팩트는 네. 추미애 아들이 네. 휴가를 나갔다가 네. 복귀를 안 했는데 네. 복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추미애 측 보좌관이든 추미애든 어떠한 외압이 형성돼가지고 우리 아들 좀 늦게 갈게요. 우리 아들 좀 며칠 있다 갈게요.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고 네. 이게 대한민국 그 병영 문화나 병영 정책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이게 묻혔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경기 왜냐면 엄청 많죠. 왜냐면 경기 북부가 접경지기 때문에 거기 동두천 다 군부대 부지입니다. 예. 다시 생각하니까 진짜 열받는다. 내가 만약에 나 휴가 나갔다가 늦게 올 거 막 늦게 오면 어떻게 하냐고 네. 막 담 늦게도 안 넘어가고 했는데 막, 막 네, 막 담 혼나고 막 넘어가고. 그랬는데 아. 늦게 도착도 안 했는데. 야. 아마 나오면 또 바로 뭉개 나올 뭉개이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대표 뭐 그냥 조금 언성 높이면서 뭉갤 것 같은데. 근데 뭉개더라도 저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그 같아요. 수사 이건 결과는 이제 나왔어요. 특히 수사 군대 결과는.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네. 제일 민감한 사건이에요. 그럴 때도 사람들이 많이 잊을 수 있으니까 네. 개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토론할 때 그 군 이렇게 모자라도 이렇게 앉혀놓고 그다음에 토론하다가 뭔가 시각적인 게 있어야 돼.